막힌 내 종목 고민을 뻥 뚫어보는 시간 종목 상담 119. 안녕하세요, 김도원입니다. 자, FOMC가 끝이 났습니다. 파월 연준의장 입에서 나온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시장의 희망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을 했고 또 성장주들의 강세에 두드러졌는데요.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매일매일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실전 투자 공략주들, 전략들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새로운 전문가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은 이데일리온의 최영지 전문가님이 출연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자,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은 이어집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유튜브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생방송 채팅창에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면 오늘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지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또 가지고 오신 선물 보따리가 있습니다. 바로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선물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 선물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화면 끝쪽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고 참여 코드 4989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선물들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선물들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님의 여러 가지 시황 뉴스와 정보들 알차게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드렸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오후 5시 여러분들의 답답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119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함께해 주실 이데일리온의 최영지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목요일에 이 시간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해 주실 예정인데 오늘 또 첫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영지 전문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꾸준한 학습은 곧 꾸준한 수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모르는 것이 많다 보면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계좌는 손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을 통해서 잘 대응해 나가시면 되고, 그 밖에 또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응 전략을 또 학습하시고 공부하셔서 또 다른 종목들에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 앞으로 공부가 잘 될 것 같은 예감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부터 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로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시장이 기다렸던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한 느낌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는 방심하면 실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좀 좋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심을 하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봐야 네. 될까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 그냥 따라잡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오를 때는 저는 오히려 매도하는 전략이라던가 현금 확보를 통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시장이 떨어지고 조정을 받았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살 수 있도록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계좌도 올라가고 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이 투자 심리 확대로 인해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막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손실만 남게 되고요. 실수만 반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보유 전략을 통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빠졌을 때 혹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시장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정말 쉽게 들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많고 뭐 차트 관점에서부터 재무적인 것들, 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핵심 내용만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심하면 실수한다. 오늘의 한마디 꼭 유념을 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양시장 또 상승을 했고 코스닥이 굉장히 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좀 컸던 이슈가 역시 FOMC 네. 회의였죠. 네. 근데 이번에 예상했던 대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감 때까지 또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특히 작년에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컸던 성장주들 위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었고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도 부각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여전히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이 오른 게 뭐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해서 기대감 때문에 반영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 실질적인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밤사이에 발표가 됐던 게 ISM 제조업 지수가 있죠. 이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50을 밑돌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50을 웃돌 경우에는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50을 밑도는 47.4가 발표가 됐고요.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한국에서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 넉 달째 이 수출이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그런 국가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수출이 안 좋다는 거는 이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실적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사실 시장에 전반적으로 하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 경기 지표, 실질적인 경기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시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부각이 됐던 게 있다면은 바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부각이 됐었죠.
아무래도 작년에 성장주들이 정말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 한 번 수급이 들어올 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모멘텀이 한 가지가 있었죠. 삼성전자가 퀄컴과 구글과 함께 XR 동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XR 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XR이라고 한다면 확장 현실을 의미하죠. VR과 AR 그리고 MR 기술을 합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뉴플렉스라던가 MP 등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 성장주들이 워낙 과대 낙폭이 나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 관점에서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리고 최근 계속해서 시장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최근에 성장주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역시나 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단기적인 전망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있으시다면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또 고민을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유튜브로 지금 바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햄버거나 커피 선물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받아가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댓글창에 궁금한 점들 편하게 올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 또 오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참여 코드 4989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선물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오늘도 첫 출연이신 만큼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알차 보이는 이름이에요. 뭘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전문가들이 이제 제시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제가 오늘 준비한 공략주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차트적인 관점부터 재무적인 부분까지 분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늘 또 시청하신 분들은 꼭 리포트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략주와 관련된 테마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시장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시장에서 뜨겁게 부각이 되는데 이 관련된 테마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분석을 한다면은 이 테마가 부각이 됐을 때 관련된 종목들을 진입을 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테마 지도까지 오늘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톡방 들어와 주시고 또 이 리포트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선물 받아가시면 정말 시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또 속속들이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계속해서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궁금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204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 네이버입니다. 매수가가 36만 5천 원의 비중은 10%인데 손실이 커서 추가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오늘 종가가 21만 1,5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살짝 줄어들다 보니까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성장주 두 종목이 역시나 또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렇게 좀 손실이 크신 시청자분들은 다들 지금 추가 매수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네이버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네.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상 시점에서 조금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라던가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와 네이버 둘 다 또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고점 부근에서 묶여 있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관련된 사업들이 너무 많고 자회사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네이버가 최근에 포시마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포시마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에서 최대 중고시장 플랫폼이죠. 이 포시마크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인수와 관련해서 우려감과 기대감 두 가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포시마크 인수 가격이 1조 6천억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가격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을 거다. 이러한 우려감과 반대로 인수 이후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포시마크와 관련된 좀 확실한 사업이 부각이 됐을 때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실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네이버 4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출액 자체는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네이버, 카카오 둘 다 광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광고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불경기에 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절약을 하는 게 광고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역시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서 네이버도 이 광고 관련된 사업이 위축이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건 없이 둔화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 제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36만 5천 원 매수가라고 말씀해 주셨고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중 자체가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점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역배열 차트에서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61선과 121선 구간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121선 돌파까지 성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무래도 이 미국 증시에서 베이비 스텝 단행 이후에 또 이렇게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갭이 뜬 모습이 보였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갭이 뜬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단기간에 갭을 메우면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이 뜬 구간이 20만 원 선 보이시죠? 20만 원 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평단가가 대략 한 28만 원 정도 맞춰지게 되는데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회복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이버 자체가 사실 이 기업 자체가 크기 때문에 탄탄한 기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동성이라던가 아니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게 되려면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평단가 28만 원 구간까지 맞췄을 경우에는 이 평단가 구간인 본전 구간인 28만 원 매도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조금 시간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전략도 제시해드렸는데 20만 원 이하에서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목표가 한 28만 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1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제주항공이고요. 매수가가 19,400원에 비중 30%입니다. 항공주 좋아진다는데 매수가까지 아직 멀었네요. 올해 안에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행 수요도 급증을 하면서 이 항공주들, 특히 LCC주들이 많이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자님이 매수가까지 멀었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작년 11월 저점이 8,700원대였는데 17,000원 가까이 또 많이 반등을 했고요. 매수가 이제 19,000원까지 좀 기다리시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올해 안에 회복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이분의 뭐 비중 자체가 30%고 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조금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 항공기 수요가 증가를 했고요. 또 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서 이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직전 70%가량까지 회복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항공 또한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항공기가 70%가량 코로나 이전에 70%가량 회복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항공주들은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 항공기 리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자 부담이 커지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작년에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제주항공은 재작년에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도 진행을 했죠.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같이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이번에 2023년 추정치가 나왔어요. 2019년 코로나19 전 이 실적과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 매출액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돼요. 2천억 원가량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도 코로나 이전에는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인데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죠. 사실 100%만 넘어도 높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400% 정도면 정말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높게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 그리고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만큼 주가 회복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최근에 정말 거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중장기 이평선 일봉상으로 봤을 때 돌파를 한 모습이죠. 이렇다는 의미는 업황 자체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지금 구간대에서 월봉상으로 봐도 적산병 캔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추세가 많이 살아난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여전히 조금은 어려움은 남아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것들은 업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다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은 또 이 항공주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본전 구간까지 이 19,000원 구간대까지 끌고 가시고 본전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손절가나 비중 축소 구간이 궁금해요 하시다면은 전저점 구간이죠. 8,700원 이 구간대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비중 축소와 손절 라인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목표가 19,000원, 손절가는 8,7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당첨되신 두 분께 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4번님 햄버거 교환권 받아가실 예정이고요. 6194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 건데 이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또 우리 시청자님께 선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지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선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방송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떤 선물인지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 기업,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가져온 공략주 리포트를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리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공략주와 관련된 테마에 대한 분석 그리고 테마 지도까지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계속 또 올라오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관련된 테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을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테마주 지도까지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도 받아가셔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을 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4989 입력을 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세 글자 보내주셔서 또 선물 받아가시고 투자하실 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갓의형님, 보슬비님, 꼼진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 나누고 계시고요. 바세님, 그녀가님도 도아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자, 챈데드님 같은 경우에는 영지쌤 하면서 엄청 반가워하고 계시네요.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우리 전문가님 반가워하시는 우리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상담 한번 보슬비님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좀 간절하신 것 같아요. 최영지 전문가님, 이쁜 앵커님, 저 종목 상담 신청합니다. 종목은 이노메트리이고요. 매수가가 18,840원에 5%, 목표가까지 올 수 있을지 또 추매할 수 있으면 추매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노메트리 이제 배터리 2차전지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또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는 14,12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지가 좀 꽤 된 것 같네요. 한 2021년쯤에 또 하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도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비중 자체가 크지 않아서 제가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 작년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뜨겁게 올라왔잖아요. 네. 그때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또 고점 부근에서 묶여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 전기차 판매량도 급증을 했고 2차 전지 수요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 PER에 비해서 기업 PER이 저평가돼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 분기 실적 추정치가 나와줬습니다. 물론 그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감소한 수치를 보이기는 했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점차 회복하고 있는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봤을 때 주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도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000원 구간대에 마감한 모습이고 지금 매수가가 18,000원 구간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60일선 일봉상으로 봤을 때 60일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탈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60일선 부근, 이 13,000원 부근대를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평단가가 낮아지게 되면서 기존의 매수가가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기존 매수가를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손절가라던가 비중 축소까지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121선 구간대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사실 그동안에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2년 동안만 해도 이 구간대에서 지지와 저항이 나왔던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매물이 적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121선 구간인 12,000원 이 구간을 비중 축소 구간으로 잡아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비중이 얼마 적으셔서 추가 매수 전략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보슬비님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유튜브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공부해야 수익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데일리온의 정종택 전문가가 소확주 매매 기술이라는 주제로 또 1시간 동안 알찬 강의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장에서 소확주 매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확인 문자 다시 한번 보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32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은 서진 시스템이고요. 매수가가 17,500원에 비중 5%. 실적이 좋아진다는데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 오늘 16,9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살짝 손실 중이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또 수익권으로 올라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실적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진 시스템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이 통신 장비라던가 휴대폰, 반도체 장비의 구조물이라던가 뭐 전기 구동장치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이나 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휴대폰이라던가 반도체 수요가 감소를 했고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저평가된 종목들, 작년에 너무 이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아서 싸게 살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받쳐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업종 PER에 비해서 기업 PER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실적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적자를 또 일시적으로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 다시 흑자 전환을 했고 이번 4분기에 그 전분기에 비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는 감소한 수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분기에 비해서 많이 회복하고 있고 또 흑자 전환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부채 비율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약손실 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갭이 좀 떴죠. 그래서 좀 밀리는 구간에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도 5%로 굉장히 적은 비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이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을 30%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5%라는 거는 적은 비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는 오늘 60일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했잖아요. 60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탈을 한 구간 16,700원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셔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매수가 17,000원 구간대 있잖아요.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드리고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려도 뭐 손절가 비중 축소 구간 여전히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주봉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봉으로 지금 저점이 이렇게 3개가 형성이 됐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중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목선 부근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전저점 부근인 이 14,000원 구간대,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진 시스템 또 추가 매수 전략과 함께 가격 전략들, 대응 전략들 또 자세하게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87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휴마시스이고요. 매수가가 17,000원에 비중 30%.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이죠. 일단 개별적으로는 경영권 분쟁 이슈나 뭐 인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휴마시스도 지금 현재 또 저점 부근에 또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는 14,2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진단키트 관련주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봐야 할지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최근 들어서 사실 이 코로나 진단키트, 뭐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네.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그동안에 올라갔던 것들도 있었고 아무래도 고평가된 기업들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 경우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휴마시스는 최근에 이슈가 정말 많았었죠. 네. 그중에서 뭐 셀트리온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로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셀트리온이 휴마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하고 이 선급금을 반환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급금이라는 거는 뭐 상품이라던가 원자료를 매입을 할 때 선지급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안 좋은 상황까지 찾아오게 된다면은 휴마시스는 이렇게 선지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기업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사업에 대한 것들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이분은 비중이 30%죠. 제가 네. 생각하는 종목 비중 중에서 큰 비중이다 보니까 조금 비중 축소를 통해서 손실을 줄이는 방향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휴마시스 최근에 실적으로 봤을 때도 적자 전환이 됐어요. 그동안에 진단키트를 통해서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가 작년 3분기에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타격까지 입게 된다면은 조금 더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으로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딱 보면은 주가 자체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된다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저점을 깼을 경우에는 투자자 심리 자체가 전저점을 깼을 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저점 구간이 13,000원 구간대, 이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구간대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전 부분까지도 사실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더 줄이고 싶다 하시다면은 본전 부근에서 나머지 전략은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마시스도 손절가와 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손절가가 무너지게 되면 또 굉장히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전략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4번님께 햄버거 교환권, 그리고 8736번님께 커피 교환권 저희가 한 달 내로 발송을 해드릴 건데요. 두 분께서는 다시 한번 샵 3772번으로 당첨됐어요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유튜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출연하시니까 첸데디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전문가님 나오시기만을 고대했다고 하시네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꼭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뿌니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초록뱀 미디어 매수가가 26,420원에 비중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올려주셨고 우리 영지쌤 화이팅 또 바로 밑에 댓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초록뱀 미디어 오늘 종가가 11,900원이고요. 콘텐츠 관련주라는 거와 무색하게 주가 흐름이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종목 자체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모멘텀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제가 최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매수가가 정말 높아요. 26,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 비중도 큰 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여력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손실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같이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봉으로 보면 사실 다른 종목들은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거래량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주가도 지금 1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거래량이 계속해서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전저점 구간인 9,700원 구간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저점을 깰 경우에는 이 투자자 심리 자체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9,700원 구간대 이탈을 하면은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회복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관점에서는 지금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목표가를 기존의 매수가보다 조금 낮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월봉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강한 저항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120월선 구간인데요. 19,000원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매물이 적은 편인데다가 120월선 구간이 사실은 이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저항대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120월선 구간인 19,600원 이 구간까지 제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그동안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정말 몇 차례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 구간에 이탈한 구간도 있었고 반대로 지지를 받았던 구간도 나와줬었죠. 그만큼 강한 그런 구간대이기 때문에 19,6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손실을 줄여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초록뱀 미디어 손실 줄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QR코드나 문자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공략주 분석 리포트와 테마주 지도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전문가님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는 거랑 모르고 투자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전략을 전문가님께 듣더 하더라도 이 리포트를 읽어보면 확실히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모르고 투자하면은 사실 주가가 움직였을 때 왜 네. 움직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리포트를 꼭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리포트 또 모든 분들께 노란톡 들어오시면 선물 드리고 있고요. 이 테마주 지도까지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최영지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도 또 여러분들께 유익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또 방송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정종택 전문가가 소확주 매매 기술을 주제로 소확주 매매 비법을 또 자세하게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밤 11시에 또 방송 보시면서 많은 투자 꿀팁들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본방사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실전 투자 공략주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저는 나스미디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나스미디어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주목을 했던 종목이에요. 언제쯤 싸질까 이렇게 계속 주목을 했던 종목인데 네. 오늘 이 매수 타점이 나와서 어. 제가 이 종목을 또 공략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광고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제가 아까 네이버 설명을 할 때 광고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광고 기업들, 그 광고 시장 자체는 사실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 역시나 광고 비용을 줄이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미디어는 이런 상황 속에도 실적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스미디어가 KT 자회사로 있는데 KT를 통해서도 꾸준히 이 광고를 또 광고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이 나스미디어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넷플릭스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측에서 사실 기존에는 광고가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광고가 나오는 광고요금제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이 광고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나스미디어가 선정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 구간대에서 잡아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엿보기 위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넷플릭스 관련해서 콘텐츠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나스미디어도 이 광고 기업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멘텀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시장에서 AI 관련된 종목들 정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나스미디어도 AI와 관련된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회사 KT그룹과 함께 이 AI 기술을 광고에 활용을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AI 관련된 기업들이 부각이 되는 시점에서 나스미디어도 같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적 얘기도 했었는데 실적 보면 이번에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기간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16%가량 증가를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로 봤을 때.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9%가량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 시장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121선을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일봉으로 봤을 때 사실 그동안에 60일선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리고 21선 구간대를 타고 다니면서 상승 추세가 연출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60일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고 60일선이 이렇게 강한 저항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60일선과 120일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를 했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121선 구간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종가 기준인 26,650원부터 이 121선인 26,200원 이 구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스를 2개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을 건데 아래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 2만 원 선입니다. 2만 원 선과 2만
8,800원. 이 구간대 안에 박스가 형성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강한 지지와 저항대 역할을 하는 구간인데,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 29,200원 제가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 매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2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는 나스미디어였습니다. 오늘 121선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 종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29,200원, 손절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시간 정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상담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또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